해질 무렵 가난한 마을 위로 어둠이 드리워졌다. 하루의 마지막 햇살은 잎새 사이로 약하게 비추며 허름한 지붕 위에서 희미하게 반짝였다. 바람이 얇은 문틈 사이로 스며들어 슬픈 소리를 내며 쓰레기장에서 돌아오는 남루한 여인의 느린 발걸음 소리와 섞였다. 그녀의 이름은 레였다. 두 아이 마이와 꽝을 데리고 작고 초라한 집에서 살고 있는 미혼모였다. 세모자의 집은 마을 외곽에 있었고 낡고 오래된 대나무 덤불 사이에 숨어 있었다. 지프로 만든 지붕은 너덜너덜해져서 낡은 천조각으로 기워져 있었다. 비가 오는 날이면 물이 집 안으로 스며들어 손발이 얼어붙을 정도로 추웠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은 아무도 레의 곤경에 신경 쓰지 않았다. 그들은 레를 단지 가난하고 불쌍한 쓰레기 줍는 여인으로만 여겼고 남들이 버린 것들로 연명하는 사람으로만 생각했다. 레는 더 이상 젊지 않았다. 그녀의 얼굴에는 세월과 고된 삶의 흔적이 깊게 새겨져 있었다. 눈가에는 잔주름이 가득했고 피부는 햇볕에 그을렸으며 손은 거칠고 상처투성이었다. 매일 레는 동이 트기 전에 일어나 허름한 집을 나와 도시 외곽에 있는 큰 쓰레기장으로 향했다. 그녀는 조용히 폐지, 빈 맥주병, 낡은 신문, 돈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은 무엇이든 주워 모았다. 비록 힘들었지만 레는 결코 불평하지 않았다. 그녀에게는 두 아이가 건강하게 자라는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삶을 지탱할 충분한 이유가 되었다. 하지만 그런 강인함도 항상 마음속의 외로움을 이겨낼 수는 없었다. 15년 전 레의 삶은 지금과는 완전히 달랐다. 그녀에게는 행복한 가정이 있었다. 남편 후이는 친절하고 아내와 아이들을 끔찍이 사랑하는 남자였다. 그는 가족에 이었고 솜씨 좋은 건축 노동자였으며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았다. 그러나 후이가 갑자기 먼 곳으로 일하러 떠난 후 비극이 닥쳤다. 작별 인사도 흔적도 없이 그는 레와 아이들의 삶에서 마치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사라져버렸다. 처음 며칠 동안 레는 남편을 찾아를 헤맸다. 모든 사람들에게 물어보고 심지어 대도시까지 가서 후이가 일했던 곳을 찾아다녔다. 하지만 모든 노력은 허사였다. 사람들은 그가 사고를 당했다고, 죽었다고 말했다. 레는 믿지 않았다. 마을 사람들의 동정 어린 시선이나 조롱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그 고통스러운 현실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했다. 실종된 지 그렇게 오래됐는데 아직도 희망을 갖고 있나 한 이웃 여자가 비꼬았다. 그는 아마 더 나은 삶을 찾아 떠났을 거야. 그 말은 레이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다. 하지만 그녀는 대꾸하지 않았다. 무의미한 논쟁에 시간을 낭비할 여유가 없었다. 그녀는 살아남아야 했고 아이들을 키워야 했고 무엇보다 후이가 살아있다는 믿음, 언젠가 그가 돌아올 거라는 믿음을 지켜야 했다. 두 아이는 어머니의 무한한 사랑 속에서 자랐지만 어려움을 피할 수는 없었다. 15살의 마이는 어릴 때부터 철이 들었다. 마이는 빨래, 요리, 남동생, 돌보기 등 집안일을 도우며 어머니를 돕기 위해 최대한 노력했다. 마이는 공부를 잘했지만 어머니가 자신을 더 높은 교육을 받게 할 만큼 충분한 능력이 없다는 것을 알기에 마을을 떠나는 꿈을 꾸는 것은 감히 생각하지 못했다. 8살 난 남동생 꽝은 달랐다. 꽝은 아직 어머니의 고생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다. 꽝은 친구들이 놀리면 종종 화를 냈다. 너네 집은 왜 그렇게 가난해? 아버지도 없잖아.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꽝은 화가 났지만 울면서 집으로 달려가는 것 외에는 어찌할 바를 몰랐다. 꽝은 여러 번 어머니에게 물었다. 아빠는 어디 있어요? 왜 아빠는 우리에게 돌아오지 않아요? 그 질문을 들을 때마다 레의 심장은 찢어지는 것 같았다. 그녀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라 아이를 품에 안고 속삭였다. 아빠는 돌아올 거야. 언젠가는 돌아올 거야. 그날 저녁, 레는 평소처럼 쓰레기장으로 갔다. 해가 지평선으로 기울면서
하늘을 붉게 물들였다. 풍경은 아름다웠지만 레에게는 그저 익숙한 일상의 한 부분일 뿐이었다. 그녀는 허리를 굽혀 쓰레기를 주워 모았다. 손은 바쁘게 움직였고 눈은 쓰레기 더미에고 정했고 멀리서 들려오는 자동차 경적 소리에 그녀는 깜짝 놀랐다. 고개를 드니 감고 윤기 나는 승용차 한 대가 그녀의 근처에 멈춰섰다. 차에서 한 남자가 내렸다. 그는 말끔한 정장을 입고 위풍당당하게 걸어왔다. 차가운 눈빛으로 쓰레기장을 훑어보는 모습은 마치 이곳이 발도 들여놓고 쉽지 않은 곳이라는 듯했다. 레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그녀는 자신의 눈을 믿을 수 없었다. 그 남자는 후이와 너무 닮았다. 얼굴의 윤곽, 키가 크고 마른 체형, 그 눈빛까지 모든 것이 15년 전 사라진 남편을 떠올리게 했다. 후이. 그 이름은 그녀의 입술에서 바람처럼 작게 새어나왔지만 그녀의 마음속에서는 천둥처럼 울렸다. 남자는 움찔하며 고개를 돌려 그녀를 바라보았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친 순간 레는 시간이 멈춘 듯한 느낌을 받았다. 옛 추억들이 물밀듯이 밀려왔다. 함께했던 행복한 시간들, 다시는 헤어지지 않겠다는 약속들, 모든 것이 생생하게 떠올랐다. 하지만 남자의 눈빛은 차갑고 낯설기만 했다. 그는 눈살을 찌푸리며 불쾌한 표정을 지었다. 당신은 누구요? 그는 딱딱하고 차갑게 물었다. 당신 저를 못 알아보시겠어요. 저는 레예요. 당신의 아내 레는 그에게 다가가며 말했다. 그녀의 손은 떨렸고 이것이 꿈이 아닌지 확인하고 싶은 듯 그를 만지고 싶은 충동을 억누르는 듯 했다. 남자는 한 걸음 물러서며 더욱 차가운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나는 당신을 모르오. 미안하지만 사람을 잘못 보신 것 같소. 말을 마치자 그는 돌아서서 차에 올라타 떠나버렸다. 레는 광활한 쓰레기장 한가운데 망연자실하게 서 있었다. 그녀는 그 자리에서 울지 않았다. 그냥 서서 점점 멀어지는 차를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혼란스러워했다. 그 남자는 정말 후이였을까? 아니면 그저 후이와 놀랍도록 닮은 사람이었을까? 만약 그가 후이라면 왜 그녀를 알아보지 못했을까? 왜 그렇게 차갑게 돌아섰을까? 지난 세월 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해가 완전히 지고 어둠이 깔리자 레는 비틀거리며 집으로 돌아갔다. 밤의 어둠 속에서 눈물이 그녀의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작은 불꽃이 여전히 희미하게 타오르고 있었다. 그녀는 후이가 살아있다는 믿음, 그가 어딘가에 살아있다는 믿음, 그리고 그들의 운명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믿음을 버릴 수 없었다. 그날 밤 아이들이 잠든 후 레는 희미한 등불 아래 홀로 앉아 있었다. 그녀의 거친 손은 낡은 액자를 어루만졌다. 액자 속에는 빛바랜 후이의 사진이 있었다. 흐릿했지만 따뜻한 미소가 선명했다. 그녀는 오늘 오후 쓰레기장에서 만난 남자의 차가운 눈빛을 떠올렸다. 그 눈빛은 15년 동안 간직해온 희망을 베어버리는 칼날 같았다. 그녀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의심과 불안이 그녀의 마음을 갉아먹었다. 그가 정말 후이였을까? 만약 그렇다면 왜 그렇게 차갑게 돌아섰을까? 지난 세월 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그녀는 진실을 알아야만 했다. 그 진실이 아무리 고통스럽더라도 다음 날 아침 레는 얼마 안 되는 돈을 챙겨 도시로 향했다. 그녀가 아는 고물상인 바사우는 그녀가 그 남자를 만난 쓰레기장 근처에 부유한 동네가 있다고 말해주었다. 거기 사는 사람들은 다 잘나가는 사람들이야. 바사우는 말했다. 누구에 대해 알고 싶으면 거기 가서 경비나 일하는 사람들에게 물어봐. 걔네들은 많이 알고 있을 거야. 레는 감사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마음속엔 결연한 의지가 가득했다. 그녀는 마이를 데리고 갔다. 꽝을 혼자 집에 두기가 불안했기 때문이다.
여정은 오전 내내 이어졌다. 그녀가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붐비는 거리를 지나갔다. 도착했을 때 그녀는 호화로운 저택들과 끊임없이 지나다니는 번쩍이는 자동차들을 보고 압도당했다. 그녀는 운전기사부터 근처에서 장사하는 노점상까지 만나는 사람마다 수소문했다. 마침내 사탕수수 주스를 파는 중년 여성이 검은 정장을 입은 남자에 대해 알려주었다. 만약 그 사람이 맞다면 아마 황 씨일 거예요. 근처에 있는 큰 회사 사장이죠. 이 길 끝에 있는 저택에 살아요. 렌은 심장이 쿵쾅거리는 것을 느꼈다. 일하는 성은 너무 낯설었다. 하지만 그 얼굴, 그 눈빛은 틀림없었다. 그녀가 만난 남자와 그녀가 알던 후이 사이에는 뭔가 모순되는 점이 있었다. 그녀는 여자가 알려준 저택으로 향했다. 하지만 대문에 다가가자마자 경비원에게 제지당했다. 무슨 일이죠? 여긴 사유지입니다. 렌은 쭈뼛거리며 말했다. 저 씨를 만나고 싶어요. 중요한 할 말이 있어요. 경비원은 그녀를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낡은 옷과 초라한 행색의 그녀는 이곳과 전혀 어울리지 않았다. 네, 최대한 한국어로 이야기를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렌은 남편 휘를 찾아 15년 만에 한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에서 성공한 사업가인 웅이라는 남자가 휘와 똑같이 생겼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렌은 웅의 집, 으리으리한 별장을 찾아갔지만 문 앞에서 경비원에게 가로막혔습니다. 웅 씨는 모르는 사람을 만나지 않습니다. 가세요. 경찰에 신고하기 전에. 절망감에 휩싸인 순간 멀리서 검은색 차 한 대가 익숙한 모습으로 별장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렌은 차 안에서 웅, 아니 그녀가 믿기로는 휘인 남자를 알아봤습니다. 생각할 겨를도 없이 렌은 차 앞으로 뛰어들어 길을 막았습니다. 눈빛에는 단호한 결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차는 끽 소리를 내며 멈춰 섰고 남자는 불쾌한 표정으로 내렸습니다. 당신은 누구야? 어떻게 감히 내 차를 막아? 남자의 차가운 목소리에 렌은 무의식적으로 한 발 물러섰지만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당신은 휘, 내 남편이죠. 그렇죠. 당신은 부정할 수 없어요. 남자는 눈썹을 치켜 올리며 당황한 기색을 보였지만 곧 평정심을 되찾았습니다. 당신 헛소리하지 마. 난 웅이야. 휘가 아니라고. 제발 날 좀 내버려둬. 웅의 단호한 태도에 레의 가슴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러나 찰나의 순간 남자의 눈빛이 불안하게 흔들리고 당황하는 모습을 레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거짓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레는 확신했습니다. 웅은 레를 무시하고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레는 그 자리에 망연자실하게 서 있었습니다. 그때 별장에서 가정부로 일하는 한 여자가 나와 레를 구석으로 데려갔습니다. 웅 씨에 대해 알고 싶으신가요? 제가 할 말이 있어요. 여자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레는 간절한 눈빛으로 여자를 바라보았습니다. 뭘 아세요? 제발 말해주세요. 여자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웅 씨는 원래 이곳 사람이 아니에요. 제가 듣기로는 다른 곳에 살다가 큰 사고를 당해서 기억을 잃었다고 해요. 10년 전쯤 부잣집에 입양되어 사업을 시작했죠. 확실하진 않지만 마을 사람들은 그가 진짜 웅 가문 사람이 아니라고 해요. 레는 머리가 핀돌았습니다. 큰 사고, 기억상실 그렇다면 웅이 그녀를 알아보지 못하는 것도 완전히 다른 삶을 살고 있는 것도 설명이 됩니다. 제발 그를 다시 만나게 해주세요. 진실을 알아야 해요. 레는 애원했습니다. 가정부는 망설였지만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제가 노력해 볼게요. 하지만 조심해야 해요. 문제를 일으키면 우리 둘 다 곤란해져요. 그날 밤 가정부는 레를 웅의 서재로 몰래 안내했습니다. 웅은 레를 보자마자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내가 말했잖아. 다시는 찾아오지 말라고. 그러나 이번에는
레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가방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휘와 레, 그리고 어린 두 아이가 함께 찍혀 있었습니다. 보세요. 이건 당신이고 우리예요. 당신은 부정할 수 없어요. 웅은 사진을 뚫어지게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눈빛에는 혼란스러움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당신이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어. 당신이 잊은 거예요. 레는 목이 메어 말했습니다. 그들이 당신의 기억, 당신의 삶을 빼앗아 갔어요. 하지만 당신은 내 남편이자 마이와 광희의 아빠예요. 당신은 이곳에 속하지 않아요. 웅은 고개를 돌렸지만 레는 그 순간 그의 눈가에 맺힌 눈물을 보았습니다. 숨막히는 침묵 속에서 15년간 묻혀있던 비밀, 휘의 실종과 기억상실의 원인이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의 만남은 진실을 찾기 위한 긴 여정의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웅과의 만남 후 레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가슴 속에는 희망과 불안감이 교차했습니다. 과연 자신이 휘를 되찾고 그를 둘러싼 비밀을 밝혀낼 수 있을까? 그날 밤 레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에는 온갖 질문들이 맴돌았습니다. 큰딸 마이는 레의 이상한 행동을 눈치챘습니다. 엄마, 무슨 일 있어요? 어제부터 기분이 안 좋아 보여요. 레는 마이를 바라보았습니다. 눈빛은 부드러웠지만 고통이 서려 있었습니다. 아이를 품에 안고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마이야, 엄마가 아빠를 찾은 것 같아. 하지만 아빠가 우리를 기억하지 못하는 것 같아. 마이는 놀라 눈을 크게 떴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어린 소녀는 자신도 모르는 힘으로 엄마에게 용기를 전했습니다. 이틀 후 레는 다시 웅의 별장을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웅의 진짜 정체뿐 아니라 그가 왜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되었는지 알아내야 했습니다. 가정부의 도움으로 레는 웅이 기다리는 작은 방으로 안내되었습니다. 웅은 레를 보자 한숨을 쉬며 불쾌한 기색을 숨기지 못했습니다. 당신 포기할 줄 모르는군. 내가 당신이 찾는 사람이 아니라고 했잖아. 레는 단호한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당신이 휘가 아니라면 왜 우리 사진을 보고 그런 눈빛을 했죠? 왜 눈물을 흘렸죠? 웅은 흠칫 놀라며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고개를 돌리고 차갑게 말했습니다. 난 당신에게 아무것도 설명할 의무가 없어. 레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주머니에서 낡은 은팔찌를 꺼냈습니다. 휘가 결혼식 날부터 항상 차고 다니던 팔찌였습니다. 레는 팔찌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웅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당신은 이 팔찌가 어머니의 유품이라면서 절대 몸에서 떼지 않겠다고 했죠. 그런데 내가 당신을 쓰레기장에서 발견했을 때 이 팔찌는 내 손에 있었어요. 왜죠? 웅은 팔찌를 바라보며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희미한 기억의 파편들이 그의 머릿속으로 밀려드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곧 감정을 추스르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착각하지 마. 난 그 팔찌가 어디서 왔는지 몰라. 나랑은 아무 상관없어. 레는 웅을 둘러싼 비밀의 장막이 얼마나 두터운지 느낄 수 있었습니다. 모든 것을 밝히려면 그의 세계, 그의 삶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야 했습니다. 실망감에 휩싸인 레는 별장을 나섰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우연히 길가에 모여있는 사람들의 대화를 듣게 되었습니다. 한 남자가 말했습니다. 웅 사장 말이야. 젊었을 때 큰 사고를 당해서 몇 년 동안 실종됐다가 갑자기 나타나서 큰 회사 사장이 됐다는데 분명히 뒤에서 누가 돕고 있는 거야. 레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큰 사고 가정부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웅의 과거와 휘의 실종 사이에 무서운 공통점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레는 웅에 대해 더 깊이 파헤치기로 결심했습니다. 휘의 옛 직장 동료인 승을 찾아갔습니다. 휘가 실종되기 전 함께 목공소에서 일했던 친구였습니다. 레가 사고에 대해 묻자 승은 얼굴이 창백해지며 말했습니다. 레야, 만약 내 말대로 그 사고라면
일이 간단하지 않아. 휘는 목공소에서 큰 비리 사건을 알게 됐어. 그걸 고발하려고 했는데 며칠 뒤 사라졌지. 사람들은 폭발 사고로 죽었다고 했지만 시신은 찾지 못했어. 승의 말은 레에게 청천벽력 같았습니다. 그녀는 이 사실을 전혀 몰랐습니다. 휘가 함정에 빠진 걸까? 그 사고는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던 걸까? 레는 다시 한번 웅의 별장으로 향했습니다. 이번에는 진실과 마주할 각오가 되어 있었습니다. 웅에게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습니다. 당신이 휘가 아니라면 날 보내주세요. 하지만 만약 당신이 정말 휘라면 더 이상 도망칠 수 없어요. 그들이 당신을 이곳에 데려와서 자신들의 꼭두각시로 만든 거예요. 웅은 충격을 받은 듯 했습니다. 레의 말이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 숨겨진 공포를 건드린 듯 했습니다. 무슨 소린지 모르겠어.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당신은 알고 있어요. 레는 말을 이었습니다. 사고 후 누가 당신을 구했는지, 그들이 당신을 어떻게 다른 사람으로 만들었는지 기억해내세요. 당신은 정말 웅인가요? 아니면 그들이 만들어낸 가짜 인격인가요? 웅은 의자에 털썩 주저앉아 두 손으로 머리를 감쌌습니다. 차갑고 권위적이던 그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희미한 기억의 파편에 괴로워하는 한 인간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어쩌면 나도 시간이 필요해. 그는 혼란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레는 웅을 바라보며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랑하는 남편을 되찾기 위한 싸움의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앞으로 그녀는 상상 이상으로 위험한 세력과 끔찍한 비밀에 맞서 싸워야 할 것입니다. 긴장감 넘치는 만남 이후 웅은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레의 말이 그의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은팔찌, 레의 고통스러운 눈빛, 그리고 당신은 휘죠, 그렇죠라는 질문. 이 모든 것이 마치 흩어진 퍼즐 조각처럼 그가 잊고 있던 진실을 향해 맞춰지고 있는 듯 했습니다. 그날 밤 웅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꿈속에서 부서진 작은 집, 상냥한 여자의 웃음소리, 그리고 벽난로 옆에서 뛰노는 두 아이의 모습이 흐릿하게 나타났습니다. 그는 식은땀을 흘리며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혹시 그 꿈이 바로 그가 잃어버린 기억일까? 레는 포기하지 않고 웅에 대한 정보를 찾아다녔습니다. 계속해서 웅에 대한 정보를 캐던 레는 우연히 지역 신문 기사에서 수년 전 발생한 폭발 사고에 대한 기사를 발견했습니다. 기사에는 사고 현장 근처에서 발견된 희생자들의 명단이 있었는데 거기에 휘의 이름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기사 하단에 작은 글씨로 신원 미상의 시신 한 구 발견이라는 문구가 눈에 띄었습니다. 레는 직감적으로 그 시신이 휘와 관련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레는 경찰서를 찾아가 15년 전 사고 기록을 열람하려 했지만 담당 형사는 오래된 사건이라 자료를 찾기 어렵다며 회피했습니다. 하지만 레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사고 당시 현장에 출동했던 소방관을 수소문에 찾아냈습니다. 노년의 소방관은 레에게 당시 상황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끔찍한 폭발이었지. 현장에서 신원을 알 수 없는 시신 한 구를 발견했는데 온몸이 불에 타 형체를 알아볼 수 없었어. 다만 그 시신의 손에 은팔찌가 채워져 있었지. 소방관의 증언은 레이의 의심을 확신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웅이 차고 있던 은팔찌와 폭발 현장에서 발견된 시신의 은팔찌, 이 두 가지는 분명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누군가 휘를 죽이려 했고 그의 신분을 위장하려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누가, 왜 그런 짓을 했을까? 레는 웅의 회사를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웅이 사장으로 취임한 이후 회사는 급성장했지만 그 이면에는 불법적인 사업과 검은 거래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웅을 후원하고 있는 태성그룹이라는 거대 기업이 있었습니다. 레는 태성그룹 회장의 아들이 웅과 같은 대학을 다녔다는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혹시 그들이 휘를 사고로 위장해 죽이고 기억을 잃은 그를 um으로 만들어 자신들의 사업에 이용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레는 태성그룹 회장의 아들을 찾아가 추궁했습니다. 당신들이 휘에게 무슨 짓을 한 거죠? 왜 그를 um으로 만들어 이용하는 거냐고요? 남자는 처음에는 당황했지만 곧 차가운 표정으로 돌변했습니다. 증거 있어. 헛소리하면 가만 안 둬. 레는 증거를 찾기 위해 웅의 집으로 다시 향했습니다. 가정부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웅의 개인 금고를 열었습니다. 금고 안에는 웅의 과거에 대한 단서가 될 만한 물건들이 가득했습니다. 그 중에서 레의 눈길을 사로잡은 것은 낡은 일기장이었습니다. 일기장에는 사고 이후 웅의 혼란스러운 심리 상태와 희미한 기억의 파편들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에는 나는 누구인가 휘마이 광이라는 글귀가 적혀 있었습니다. 일기장을 본 웅은 무너지듯 주저앉았습니다. 레는 그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당신은 휘예요. 우리의 남편이고 아이들의 아빠예요. 이제 모든 것을 기억해내고 우리에게 돌아와요. 웅은 눈물을 흘리며 레를 끌어안았습니다. 15년 만에 잃어버린 기억과 사랑하는 가족을 되찾은 순간이었습니다. 그들은 태성그룹의 악행을 폭로하고 휘는 자신의 이름과 삶을 되찾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가족은 다시 하나가 되었습니다. 한 번은 가정부와 이야기를 나누던 중 레는 남편 흥이 15년 전 끔찍한 사고 이후 기억 상실증에 걸렸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는 대기업 회장인 장반카이라는 남자에게 구조되어 그의 집으로 옮겨졌고 그 이후 새로운 이름으로 사업을 시작했다. 카이라는 이름을 듣자 레의 심장이 철렁했다. 카이는 남편 후이가 실종되기 전에 일했던 목공소의 소장이었다. 레는 더 이상 의심의 여지가 없었다. 카이가 모든 일의 배후였다. 레는 카이와 맞서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회사 사무실에서 그를 만났고 권위적인 그의 외모에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다. 당신이 내 남편에게 무슨 짓을 한 거죠? 어떻게 그를 다른 사람으로 만들 수 있죠? 레는 소리쳤다. 카이는 차갑게 웃으며 경멸하는 눈빛으로 레를 바라보았다. 감히 내 앞에서 그런 말을 하다니. 당신 남편 후이는 이미 오래전에 죽었어. 당신이 따라다니는 사람은 내가 구해주고 사업을 만들어준 흥이야. 레는 믿지 않았다. 당신의 권력이 진실을 영원히 숨길 수 있다고 생각하나요? 후이는 죽지 않았어요. 당신은 그를 이용했어요. 당신의 이익을 위해 그를 꼭두각시로 만든 거죠. 레의 말에 카이는 잠시 말을 잃었다. 하지만 부정하는 대신 그는 사악한 미소를 지었다. 맞아. 후이는 내 눈의 가시였지. 하지만 지금의 흥은 다른 사람이야. 설령 그가 기억을 되찾는다 해도 당신 생각에 그가 당신을 선택할까? 아니면 내가 가져다준 화려한 삶을 선택할까? 레는 분노와 억울함으로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그녀는 사랑과 가족에 대한 기억이 후이가 진정한 자신을 깨닫게 도와줄 것이라고 믿었다. 그 후 며칠 동안 흥은 점점 불안감을 느꼈다. 레의 말, 카이의 태도, 그리고 이상한 꿈들까지 모든 것이 그가 자신에게 속하지 않은 삶을 살고 있다는 느낌을 주었다. 그는 자신의 과거를 조사하기 시작했고 남아있는 기억의 조각들을 조용히 모았다. 어느 날 그는 레와 두 아이가 살고 있는 작은 마을을 찾아갔다. 자신이 살고 있는 호화로운 저택과는 정반대로 레의 집은 허름했지만 이상하게 따뜻한 분위기를 풍겼다. 멀리서 마이와 꽝이 함께 즐겁게 노는 모습을 보자 그의 심장이 쿵쾅거렸다. 마치 자신이 이곳에 있었고 이곳의 일부였던 것처럼 익숙한 느낌이 밀려왔다. 레가 문 밖으로 나와 흥을 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놀라움과 희망이 교차했다. 당신 왜 여기 왔어요?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흥은 바로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작은 집 안으로 들어가 주변을 둘러보았다. 벽에 걸린 가족 사진, 문 옆에 걸린 레이 낡은 코트,
그리고 특히 마이의 눈빛은 이상하게도 익숙했다. 저는 흥은 머뭇거리며 말했다. 저는 제가 누군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것들 너무 익숙해요. 레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다. 그녀는 다가가 그의 손을 잡았다. 당신은 후이예요. 내 남편. 여기는 우리 집이에요. 마이와 꽝, 우리 아이들이에요. 당신이 잊었더라도 우리의 사랑은 여전히 여기 있어요. 우리 가족은 당신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레의 말은 흥의 마음속 마지막 벽을 허물었다. 기억들이 거센 파도처럼 밀려왔다. 그는 사고, 힘들게 살아가던 시절, 그리고 레의 미소, 어린 마이의 눈빛까지 모든 것을 기억해냈다. 그는 머리를 감싸쥐고 고통스러워했지만 동시에 따스함이 퍼져나갔다. 후이 나는 후이야. 그는 중얼거리며 눈물을 흘렸다. 그 후후이, 즉 흥은 조금씩 가족과 다시 하나가 되었다. 하지만 그는 현재의 삶에 대한 책임을 회피할 수 없었다. 그는 가족을 진정으로 지키기 위해서는 카이와 맞서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후이는 카이의 죄를 밝히기로 결심했다. 레와 몇몇 옛 동료들의 도움으로 그는 카이의 횡령과 권력 남용에 대한 증거를 충분히 모았다. 마지막 대결은 법정에서 펼쳐졌고 카이는 그의 죄가 드러나 마땅한 처벌을 받았다. 후이는 흥이라는 이름을 버리고 화려한 삶을 포기하고 그는 떨어져 지낸 시간을 바로 메울 수는 없겠지만 레와 아이들의 사랑이 그에게 다시 시작할 힘을 주었다. 어느 날 저녁, 가족들은 희미한 등불 아래 모여 앉았다. 레는 옷을 꿰매고 마이는 책을 읽고 꽝은 학교에서 있었던 일을 제잘거렸다. 후이는 그들을 조용히 바라보며 마음속에 평화가 가득 차오르는 것을 느꼈다. 그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미안해. 레는 미소를 지으며 그의 손을 잡았다. 당신이 돌아와줘서 정말 다행이에요. 그걸로 충분해요. 가족이 제일 소중하니까요. 작은 집안에 따뜻한 웃음소리가 울려 퍼졌다. 마침내 사랑과 후회가 그들을 다시 하나로 만들었고 고통스러웠던 시간을 마무리하고 새로운 행복의 장을 열었다. 모든 풍파를 겪고 레의 가족은 마침내 다시 하나가 되었다. 하지만 삶은 또 다른 시련을 안겨주었다. 후이의 복귀로 작은 가족은 단순히 감정적인 유대를 회복하는 것뿐만 아니라 가난한 환경에서 다시 시작해야 했다. 후이는 흥으로 지내는 동안 쌓았던 기술과 경험을 활용하기로 결심했다. 비록 모든 재산을 포기했지만 그는 사업계에서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그는 마을의 옛 친구와 함께 목공소를 열어 새로운 사업을 시작했다. 강인한 여성인 레조차도 걱정을 완전히 떨쳐버릴 수는 없었다. 그녀는 새로운 삶의 어려움이 후이를 다시 가족에게서 멀어지게 할까봐 두려웠다. 하지만 후이는 늘 그녀를 안심시켰다. 나는 한 번 길을 잃었었어. 이제 다시는 그 무엇에도 가족을 빼앗기지 않을 거야. 마이와 꽝도 힘을 보탰다. 20대 초반의 마이는 대학교에 진학하기 위해 장학금을 받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나중에 다른 가난한 아이들을 돕기 위해 교사가 되고 싶었다. 그는 부모님의 집안일을 돕고 열심히 공부했으며 더 이상 친구들의 놀림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우리 아빠는 세상에서 제일 좋은 분이에요. 어느 날 그 작은 집에서 특별한 일이 일어났다. 마이는 전액 장학금을 받고 대학교 합격 통지서를 받았다. 꽝은 시험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학교에서 상장을 받았다. 온 가족이 저녁 식탁에 둘러앉아 웃음꽃을 피웠다. 우리는 가장 힘든 시기를 겪어냈어요. 레는 후이를 감동적인 눈빛으로 바라보며 말했다. 이제 진정한 행복을 누릴 때예요. 후이는 레의 손을 잡고 따뜻한 목소리로 말했다. 내가 너와 아이들에게 보답하겠다고 약속하지 않았나? 남은 인생을 다 바쳐서라도 그 약속을 지킬 거야. 그 후 후이와 레는 현재 충실하게 살면서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 나갔다.
그들은 집을 다시 짓고 비바람을 피할 수 있는 따뜻한 보금자리로 만들었다. 가족들은 함께 채소를 가꾸고 닭을 키우는 소박한 일상 속에서 서로에게 더 가까워지고 완전한 행복을 느꼈다. 시간이 흐르면서 각자의 마음속 상처는 서서히 아물어갔다. 후이는 더 이상 과거의 악몽에 시달리지 않았다. 대신 그는 문을 고쳐주고 꽝과 함께 놀아주고 레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는 등 사소한 행동을 통해 매일 가족에게 사랑을 표현하는 법을 배웠다. 많은 고통을 겪었던 레는 다시 밝게 웃을 수 있게 되었다. 그녀는 행복이란 화려한 것이 아니라 가족과 함께 소소한 순간들을 공유하는 것임을 깨달았다. 세상으로 나아간 마이는 부모님으로부터 배운 사랑과 의지의 가치를 늘 기억했다. 꽝 또한 자신감 넘치는 청년으로 성장하여 자신이 가진 것의 소중함을 알게 되었다. 어느 오후 가족들은 현관에 앉아 석양을 바라보았다. 후이는 감정에 북받쳐 말했다. 나는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했어. 하지만 가장 소중한 것은 항상 여기에 있었고 내가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지. 고마워래. 나를 포기하지 않아줘서. 그리고 아이들아, 나에게 좋은 아빠가 될 기회를 줘서 고맙다. 레는 석양 아래 반짝이는 눈으로 미소를 지으며 부드럽게 대답했다. 가족은 우리가 언제나 돌아올 수 있는 곳이에요. 평화로운 분위기 속에 웃음소리와 사랑이 가득한 눈빛이 어우러졌다. 그리고 레 가족의 이야기는 완벽한 결말이 아닌 소박하고 진실된 행복, 그들이 함께 싸워 얻어낸 행복으로 마무리되었다. 그들의 이야기는 삶에 아무리 많은 풍파가 몰아쳐도 사랑과 용서는 모든 상처를 치유할 힘이 있다는 것을 증명한다. 삶은 계속해서 흘러갔고 후이는 과거의 흥으로서의 삶에서 얻었던 사업 수완을 작은 목공소에 적용하기 시작했다. 그는 고품질의 가구를 제작하고 고객 만족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사업을 확장해 나갔다. 마을 사람들은 그의 성실함과 뛰어난 솜씨에 감탄하며 그를 다시 신뢰하기 시작했고 작은 목공소는 점차 번창하여 지역 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다. 마이는 대학교에서 교육학을 열심히 공부하며 미래의 꿈을 키워나갔다. 그녀는 방학 동안 지역 아동센터에서 봉사활동을 하며 아이들에게 지식과 사랑을 나누어 주었다. 어린 시절의 어려움을 잊지 않고 다른 아이들을 돕고 싶어하는 마이의 따뜻한 마음은 주변 사람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다. 꽝은 점차 아버지처럼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청년으로 성장해갔다. 그는 학교 공부뿐만 아니라 목공소 일도 열심히 도우며 가족에게 힘이 되어 주었다. 후이는 꽝에게 자신의 기술을 전수하며 부자간의 끈끈한 정을 쌓아갔고 꽝은 아버지를 존경하며 그의 뒤를 이어 목공소를 물려받을 꿈을 꾸기 시작했다. 레는 가족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며 사랑으로 가정을 지켜나갔다. 그녀는 후이가 다시 사업에 몰두하느라 가족을 소홀히 할까봐 걱정했지만 그는 매일 저녁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아이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며 레에게 사랑과 감사를 표현하는 것을 잊지 않았다. 어느 따뜻한 봄날 가족들은 마당에 둘러앉아 꽃 구경을 했다. 싱그러운 꽃향기가 가득한 마당에서 아이들은 웃으며 뛰어놀고 후이와 레는 서로의 손을 잡고 행복한 미소를 지었다. 그 순간 후이는 과거의 자신을 떠올리며 마음속 깊은 곳에서 솟아오르는 감사함을 느꼈다. 그는 과거의 잘못을 통해 진정한 행복의 의미를 깨닫게 되었고 이제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하는 매 순간을 소중히 여기게 되었다. 그들은 과거의 아픔을 딛고 일어서 더욱 굳건해진 사랑으로 서로를 묶어주었다. 그리고 그 작은 마을에는 가족의 사랑과 화목함이 따뜻한 봄볕처럼 퍼져나갔다.